자, 예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fx는 4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fx랑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fx 그래프가 필요하겠네.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가조건을 보면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은 y는 fx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 x좌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두 개밖에 없대. 근데 이거 가지고 fx의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기는 좀 빡세죠. 왜? 너무 많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릅니다. 극값의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일 수도 있는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거 하나만을 이용해서 요렇게 이렇게 케이스 다 나누기는 너무너무 빡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나 조건이 좀 중요하겠네. 극대값이 3이 있고 극소값이 0이 있대. 아싸. 극값의 개수가 한 개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탈락. 그러면 확실한 건 극값의 개수가 3개인 4차 함수인 게 확실하겠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극소값이 0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극소값이 0이다라는 그래프 개형은 이겁니다. 극소값인데 x 접한다. 이제 극소값 0이다. 그러면 x축에 접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뿐 이어야 되고 이제 극소값이 딱 0이게끔 나오는 그래프 개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거부터 보겠습니다. 극값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극소값이 0이려면 이거죠. 극소값이 0인 거 딱 이거 탈락. 어차피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극소값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극소값이 0이게끔 어떻게든 그리더라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탈락.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를 바라볼 텐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렇게 그래프가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그렇게 그릴 수 있어. 왼쪽에 극소값이 더 작거나 오른쪽에 극소값이 더 작거나 아니면 선대칭 함수죠. 극소값이 서로 같거나. 그러면 극소값이 0이다. 즉 x축이 요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가조건 때문에 탈락.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x축이 요렇게 들어간다. 그럼 극소값이 0이다. 근데 가조건에 의해서 탈락.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탈락. 얘도 3개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3개니까 탈락. 얘도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1개니까 탈락. 그럼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개꿀딱. 딱 떨어지네요. 극소값이 딱 0이 되면서 x축과 만나는 그 실근이 x는 0과 x는 2뿐이면서 그러면 fx는 너무 감사하게도 x 절편 0 근데 0뿐만 아니라 접하니까 x는 2에서 또 접하니까 4차 함수인 fx는 x제곱이라는 것과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x축과 0에서 접하고 2에서 접한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설정합시다. 그럼 남아있는 힌트 하나로 fx식을 정할 겁니다. 일단 fx는 극대값이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언급한 대로 4차 함수는 선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대칭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 극소값을 가지는 x값 0과 2 딱 중앙에 x는 1 그리고 그 x는 1에서 극대값이 3 그러면 f1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3이 나와줘야 된다에 의해서 a 값이라는 것은 3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fx식도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fx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찾아줘. 그럼 이것도 마지막까지 센스가 필요하다.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계산하기 효율적으로 여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 x축과 둘러싼 넓이를 구해놓고 거기에 딱 2배 때려놓으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겠지. 이게 아무래도 구간이 0부터 1이면 계산하기는 좀 많이 수월합니다. 자 합시다. 그럼 fx는 이걸 딱 전개한 거 3x 4제곱 빼기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그럼 적분을 한다 치면
5분의 3x 5승 빼기 3x 4승 플러스 4x 세제곱 이 되는 것이고 1 넣으면 5분의 8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앞에 있는 2배에 의해서 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fx랑 gx가 각각 주어졌습니다. gx는 좀 가려져 있고 그러면 이 방정식이 또 주어졌는데 fx랑 gx가 같다. 방정식 풀어라. 이 말은 y는 fx랑 y는 g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찾기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래. 야, fx는 4차식, gx는 2차식.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 만나는 교점 찾기 그 연립방정식을 세워놓으면 4차 방정식이야. 근데 그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3개여라 라는 것은 중근이 있구나. 지금은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중근이 있구나. 그런데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4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접하는 순간이 딱 한 곳 있구나. 즉 이 4차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찾았을 때 교점의 개수가 딱 3개이려면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참고로 이 4차가 이 2차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둘이 안 만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식으로서도 방금 해석을 했어. fx랑 gx가 같다라고 식 세웠을 때 중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그리고 그래프로 다가갔을 때, 기하적으로 다가갔을 때도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이려면 접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라는 것. 맞죠? 나는 그래프로 먼저 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랑 4차 함수랑 접하는 순간이 있게끔 예를 들어 상에 그렸는데 대표적으로 총 3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4차 함수랑 2차 함수랑 딱 한 곳에 접하는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3개이면서 접하는 그래프는 총 3개가 나와요. 어떤 그림이냐?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맨 왼쪽의 교점에서 접하게끔 여기서 한번 접하고 이 2개 만나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방금 그린 것처럼 오른쪽에서 접하고 맨 오른쪽에 접하고 왼쪽에서 이렇게 교점 다시 만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맨 가운데 교점에서 만나는 거. 요런 식으로 가운데 점에서 교점을 접하게 되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에서 3개다라는 걸 이용해 그래프 개형을 좀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그런데 이 문제는 쌤이 아까 fx랑 gx 문제 딱 읽을 때부터 드는 생각이 뭐였냐? 얘 4차 함수면서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 차수 y축 대칭 함수네. 그리고 gx 또한 2차항 상수항밖에 없으니까 y축 대칭 함수네. 개꿀이네. 4차 함수가 y축 대칭이다. 방금 1번에서 했듯이 4차 함수가 어떠한 선대칭을 가진다. 그럼 극소값이 서로 같은 4차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y축 자체가 축의 방정식이 되니까 이러한 그래프 개형.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더 그래프에 대해서 더 기하적으로 더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들을 해석한 거야.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은 요렇게 그래프 개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먼저 찾아버린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찾아갈까? 어차피 우리는 두 함수 둘러싸인 넓이 이거 찾는 거거든. 그러면 이 교점은 필수가 돼야 되고 교점의 x좌표가 뭐인지가 필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건 a의 값입니다. a의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딱 2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첫 번째 방법 실전에서는 이렇게 썼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 4차 함수 4차 함수의 극대값 즉 x에 0 넣었을 때 f0이죠. 그거의 극대값과 2차 함수의 극소값 g0이죠. 그게 서로 같아져 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1 되게 쉽지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찾는 방법은 그냥 연립방정식 세웠어. 이거 그대로 끌고 왔어. 2분의 1x 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은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이 주어진 방정식의 x좌표가 총 3개밖에 없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연습도 많이 하죠. 한쪽에 모르는 상수를 이렇게 몰아서 해석을 다시 하는 거. 요러한 4차 함수랑 y는 a라는 상수 함수랑 만나는 교점 행수가 3개가 돼주세요라는 것. 그리고 이것 또한 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요 4차 함수도 그냥 4차 함수가 아니라 극소값이 서로 같은 그리고 또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 차수니까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것. 극소값이 서로 같고요.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뻘짓, 극대값, 극소값 어디서 가지는데 찾지 않는 그런 뻘짓 안 하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에서 3개가 딱 되는 순간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y는 a다. 즉, 요 새롭게 그려진 이 함수의 x는 0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 이 y는 a랑 같아줘야 돼 라는 걸로 마무리하면 a 값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을 찾으러 가죠. 요 두 함수, 2차 함수랑 4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fx는 gx다 라고 한번 또 식을 세우겠습니다. 이젠 a가 마이너스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럼 땅 지워지고 2분의 1x 4제곱 빼기 2x 제곱은 0이다. 2분의 1x 제곱으로 묶어낸다면 x 빼기 4다. 아닌가? x 제곱 빼기 4죠. 4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하, 여기 교점은 x가 2일 때네.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 넓이를 찾으러 갑니다. 마지막 센스죠. 요가 x는 0인데 요쪽 부분의 넓이만 찾아서 2배 때리겠습니다. 둘 다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차 함수가 4차 함수가 위에 있어. 그럼 2차 빼기 4차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앞에 까먹지 말고 2배 해주시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1x 5승 플러스 3분의 2x 세제곱 0부터 2까지 2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6 플러스 3분의 16 에라이 15분의 마이너스 48 플러스 80 그럼 15분의 32 그리고 앞에 있는 곱하기 2 그래서 3번이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2번은 정말 좋은 문제로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잘 봅시다. 자, 이 문제 유형도요. 자주 출몰합니다. 정말 자주 출몰해요. 지금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다라고 쌤은 언급합니까? 1대1. 네.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즉 1대 1일 때만 넓이의 b가 1대 1일 때만 딱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가다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 네.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또 들으면 알 거야. 잘 봐. A와 B의 넓이가 1대1이라고 했다잉. 그럼 시작합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X의 절편을 0과 N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T가 N보다 크다고 해줘 제발. 여기 있다. N보다 큰 T. 보여 안 보여? 왜요? 그 말을 왜 찾았냐? 그림을 믿겠다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요 A 넓이를 표현하면 뭡니까? A 넓이 표현해봐. 인티그랄 0부터 n까지 x제곱 아니죠. 그냥 fx 하면 안 되지. x축 밑에 그려졌으니까 마이너스 하고 나서 fx라고 해야지. 선생님 이거 왜 안 대입해요? 그러니까 쌤이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노가다 안 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익숙해져라 이런 유형이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는 A 넓이 찾았다잉. 그 다음 B 넓이는 인테그랄 n부터 t까지지.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x축 위에 그려졌으니까 이게 넓이 맞죠? 아,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넘길 겁니다. 우변으로 넘길 거야. 그럼 부호가 반대로 된다 할 거야. 네. 그럼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fx dx 플러스 n부터 t까지 fx dx는 0이 돼버리지. 네. 그럼 개꿀딱 피적분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0부터 n 플러스 n부터 t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져요. 그래 이걸 바란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하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0부터 t까지 이 식이 내가 지금 다음 주에 쓸 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t dt랑 ft dx fx dx랑 같아요. 이게 이거랑 같아요. 그리고 그게 0이에요 라고 할 거거든. 기하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한다면 처음부터 맨 첫 줄부터 0부터 t까지 정적분 값은 0이에요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네. 근데 그걸 굳이 안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습니까? 네. 결론은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됐지? 네.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t를 뭐로 표현해달래? 이런 실수 t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달래. 맞죠? 그럼 정적분 하러 갑니다. t라는 문자를 n으로 표현하러 갈 거야. 정적분 합니다. 인테그랄 fx dx 그리고 fx는 식 보고 바로 적분할 거야. 3분의 1x 세제곱 빼기 2분의 nx 제곱 이거를 0부터 t까지. 그럼 3분의 1t 세제곱 빼기 2분의 1 nt 제곱이죠. 네. 그게 0이다. 맞지? 네. 자 다시 한 번 더 누구 문자를 누구로 표현하자? t를 n. t를 n으로 표현하자. 이해갔어? 네. t 제곱 날리고 싶어. 양변에 t 제곱 나눠도 되나? 돼요. 왜 되는데? 그 어. t가 n보다 큰. t가 0이 아니니까 그 한마디면 되지. 내가 문제를 막 나누지 말라는 이유는 그놈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t가 0이 아닌 게 확실하지. 네. 그럼 t 날리십시오. 그럼 3분의 1t 빼기 2분의 1n은 0이 되는 거고 3분의 1t는 2분의 1n이 되는 거고 따라서 t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게 an이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2분의 3n을 해주면 갑자기 수원으로 바뀌네. 얘는 공식 2분의 8 곱하기 9 2분의 nn 플러스 1이지. 이게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일컫고 답은 54로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아, 속도와 거리는 되게 중요하죠. 속도와 거리. 자, 또 말할 거다. 어차피 수투는요, 수직선 운동하니까 좌표가 몇 개라고요? 한 개죠. 그걸 위치함수 xt라 부를 거고, 맞지? 네. xt를 미분하면 뭐다? 속도 속도함수 vt다. 속도함수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 가속도함수 at다. 맞지? 그 함수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가 누구다? 속도 속도함수. 속도함수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 이동. 운동 방향. 운동 방향. 됐어? 우리는 어차피 수직선 운동이니까 1차원 운동이니까 오른쪽 왼쪽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딴 거밖에 없다고. 그 다음 vt를 적분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알고 있지. vt를 그냥 부정적분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 했어? 위치함수. 그래,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함수로 만드는 거야. 미분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지. 미분에서 vt가 됐대. 그럼 vt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xt 함수가 된다. 위치 함수가 된다라고 외우라고 했고. 네.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연관되게 외우라고 했어. 하나는 정적분 표현이고 하나는 넓이 표현이다. 얘는 vt를 정적분하는 거, 얘는 vt한테 절대값이어 정적분했다. 그게 vt의 넓이 혹은 속력 적분. 네. 알았어? 그러면 어떤 게 위치의 변화냐? 어떤 게 움직인 거리? 위에 그 위치 변화. 그렇지. 어떻게 외우랬지?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넓이라는 놈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이동거리라고. 이동거리가 어떻게 음수가 되겠어? 네. 위치의 변화는 충분히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됐지? 이것만 외워놔도 모든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봐. 마지막 말 한마디. 뭘 구해라? 움직인 거리. 아, VT를 뭐 하래?
넓이로. 넓이를 구하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했어? 그래프.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프. 그럼 VT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너무 쉽게 줬다. 그치? 네. 절편이 뭐랑 뭐네? 0이랑 4. 4. 그리고 우린 정의역 시각 t니까 0 이상에서만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네? 4초일 때. 뭐라고? 4초일 때. 초가 어디 있는데 임마 이 초딩아. 네. 네, VT의 부호가 바뀔 때 맞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VT가 0일 때 운동 방향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VT의 부호가 바뀔 때 운동 방향 바뀐다고 외워야 돼. 네. 자, 그러면 우린 K를 먼저 구해와야 이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개념과 섞어서 같이 문제를 이용해 본 거고요. 이해해 본 거고요. 자, 이거는 가속도가 0이랍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뭐 해야 되겠네? 미분. AT는 2T 빼기 4네. 그러면 가속도가 0이 되는 건 다항이 딱 몇 번이네? 한번 한 번이네. T가 뭐일 때네? 2일 때. 그래서 K가 뭐네? 2. 그럼 결국 0부터 어디까지 넓이 구하라네? 3까지. 6까지겠죠? 6까지. 네, 0부터 6까지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따로따로 식 세워서 구하면 되겠지? 네. 우리 또 연습할 기회 얻었다. 2차 함수지. 네. 여기서부터 0부터 4까지를 바라봤을 때 이 둘러싸인 넓이는 교점 자체가 구간이다. 교점이 정적분의 구간이다. 네. 그럼 뭐? 6분의 6분의 그렇지 1 이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3승. 이 넓이를 이렇게 빨리 스피디하게 풀어버리고 그 다음 4부터 6까지는 인테그럴 4부터 6까지 피적분 함수는 부호 변화 없이 VT 함수 긁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넓이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해갔지? 네. 그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3분의 32가 될 거고요. 이해갔나? 뭐 이제 흐름만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왔죠? 네. 3분의 32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분의 96이 될 거라서 3분의 64가 최종답이 되겠다.